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장성 보험이 굉장히 상품 구조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면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은 보험 설계사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이제 가입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입니다. 한번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해지하기 힘들어요. 해지를 하더라도 그게 환급받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요. 환급되는 상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환급을 하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이 크다는 건데요. 이 보험 자체의 성격하고는 맞지는 않죠. 그냥 소멸형, 그냥 만기가 되면 소멸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재 비용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비싼 보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보험을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뭐 본인 수입의 10%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허용치일 뿐이지 전혀 저희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팔린 상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수정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뭐 특약이나 이런 사항들은 일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가입하더라도 계속 불필요한 경우에는 뭐 일부 조항을 해지하거나 수정하는 그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으면요, 그 보험료를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건강체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건강하다는 걸 입증을 좀 하게 되면 보험료를 좀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보험료를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 특약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할인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사항은 해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 예전 조항이죠.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일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병원 입원이 4일이 많지 않아요. 워낙 그 의료시설이 좋아서 한 3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게 4일, 5일이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일당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는 보험료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특약사항은 해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구간이 명간입니다.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 그 보험사 직원들이 예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고요. 그리고 급한 자금이 필요하시면요, 약관 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제 대출도 받고 상환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 금융기관의 그 대출처럼 뭐 이렇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빌렸다가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다시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통 거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보험 가입하고 3년 이내는 항상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다음 고지사항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한 3년 정도는 항상 그 꾸준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뭐 금방금방 지급이 돼요. 초스피드로 지급하고, 이제 고액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병원에서 보통 이제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정 진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의사들이 소견서에 이게 뭐 그렇게 추정됨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제 지급을 안 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가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입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가 있고,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보험사에서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상품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저축성 보험이냐, 보장성 보험이냐, 아니면 변액 보험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납입 기간하고 이제 보장 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의료기관에 가시면요. 그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급하는 그 정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료를 조금만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수술 코드,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 질병 코드로 모든 게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질병 코드로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사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이제 보다 자세히 이제 알고 싶으시면 가입 당시에 해당 보험약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깨알같이 적혀 있는 글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이제 챙겨받는 요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해지가 될 우려가 있는 보험금 청구는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3년 이내는 문제가 되는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의료비는 뭐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시간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까 2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생명보험 가입하셨으면 해외에서 수술한 입원 비용도 지급이 됩니다. 실손보험은 해외 치료비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치료비 조항이 있으면 해외에서 뭐 불의의 사고로 치료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디스크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말정산용 장애인 확인서도 받아가지고 이제 연말정산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험회사의 담당 매니저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거절하거나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분들도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평상심을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분하고 이제 매니저하고 좀 통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두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의 그 민원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민원팀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그 보험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유선 통화를 하고 민원을 집어넣는 게 좋은데, 보험사하고 통화할 때는 절대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절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럼 그냥 민원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협상의 스킬, 협상의 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접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 보험 관련해서 제가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보험이라는 거는 불의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저축성으로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제가 추천할 만한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게 우리 보험 가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으로, 그다음 의도한 목적대로 보험료를 납부하셨으면 그 보험금을 받는 게 우리의 그 목표예요. 그래서 너무 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뭐 보험 사기 이런 데 너무 주눅 드실 필요는 없죠. 정당하게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청구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저축보험은 절대로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저축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아니면 뭐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그다음에 뭐 농협 그 단위 농협에 가셔가지고 저축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그 보유한 보험 정권, 보통 이게 뭐 한 5가지에서 한 7가지 정도 되죠. 이 사항들을 하나씩 쭉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이게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은 그냥 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그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